프랑스를 떠올리면 에펠탑, 장엄한 개선문, 맛있는 크루아상, 그리고 고급 와인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멋진 요소들 이면에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드 마을이 존재하며 시위나 사회적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나라라는 점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처럼 번영하기까지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을까요?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가장 흥미로운 23가지 사실을 알아봅시다. 23위. 프랑스에서는 한때 기차역에서 키스가 금지되었다. 사랑과 로맨스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과거 기차역에서 키스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1910년 프랑스 정부는 기차역에서 연인들이 키스를 너무 오래하여 승객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과도하게 긴 키스를 제한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일부 기차역에는 연인들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기차역에서 연인과 키스를 하고 싶다면 가볍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조금 더 깊은 포옹을 원한다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프랑스 법 중 하나는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독특한 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2위. 프랑스의 누드 마을 카프 다그드 캡디 아그드는 프랑스 남서부 아그드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973년부터 공식적으로 누드비치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마을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누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해변은 약 2km 길이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띌 정도입니다. 방문객들은 반드시 해변 규칙을 따라야 하며 옷을 입지 않고 촬영 및 사진 촬영도 금지됩니다. 해변에는 항상 보안 요원이 순찰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드가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성들도 해변에서 상의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카프 다그드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누드 해변뿐만 아니라 누드 은행, 누드 미용실, 누드 안경점, 심지어 누드 슈퍼마켓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1위. 프랑스에서는 사망한 사람과의 결혼이 합법이다. 이 법은 르 마리아주 포스툼, 레 마리아지 포스둠, 즉 별표, 사후, 결혼, 별표이라고 불립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전쟁 중 희생된 약혼자와 결혼을 원했던 여성들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생전에 고인이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편지, 메시지, 가족이나 친구의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 반대할 경우 결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개별 사례를 검토한 후 결혼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사후 결혼이 인정되며 고인의 사망일이 결혼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후 결혼이 이루어지더라도 배우자는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945년부터 2017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 승인한 사후 결혼 사례는 약 300건에 달합니다. 22. 프랑스의 노숙자 문제. 파리를 방문하면 일부 관광객들은 도시 곳곳에서 노숙자나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014년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에 따르면 파리 수도권 지역에서 성인 노숙자의 수는 10년 동안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많은 이민자 및 난민들이 프랑스 수도로 유입된 영향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이 정체되면서 특히 주거 비용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NSE의 통계에 따르면 파리 시민의 16.1%, 약 46만 3천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848.65달러로 빈곤선보다 296.52달러 낮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프랑스 내 이민자 및 노숙자 수가 2022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023년 겨울 파리 거리에는 최소 3,000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19위. 프랑스에서 시위는 일상적인 일.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매우 흔하며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서부터 국가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시위가 열립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우리는 시위의 챔피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혼자서는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와 행진하고 집회를 열어 의견을 표출하면 집단의 힘이 커지면서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즉, 시위는 시민들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환경보호, 노동법 개정, 연금 문제, 교육 개혁, 동성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또한 특정 도시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문제부터 국가적인 규모의 시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프랑스의 시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차례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정책이 철회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의 시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때때로 격렬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공공시설이 파손되거나 차량이 불에 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프랑스에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릴 등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약 4만 5천 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습니다. 18위.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 법령. 프랑스 파리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리에서는 무려 213년 동안 여성들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규제가 2013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 중 하나에서 이런 금지법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의외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처럼 보입니다. 이 법은 1800년 11월 처음 시행되었으며 여성들이 바지를 입으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1892년과 1909년에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말을 탈 때에만 바지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긴 바지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경찰의 검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많은 파리 여성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바지를 입었으며 결국 2013년 초에 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여성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위. 프랑스의 음식물 폐기 금지법. 프랑스에는 판매되지 않은 음식물을 함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량 부족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슈퍼마켓과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되지 않은 음식을 버리거나 폐기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푸드뱅크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면적이 400m 이상인 매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프랑스가 직면한 음식물 낭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1,000만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며 이는 약 16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반면 약 400만 명의 프랑스인이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아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으며 시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음식물 폐기 금지법은 환경보호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6위.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 묘지. 프랑스에는
레 시미티에르 디스 치언즈 잇 오트레스 애니모 도메스티케스 라는 동물 전용 묘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의 묘지라는 뜻입니다. 이 묘지는 1899년 저널리스트 마르그리트 디랑 마규어라이트 듀런드 과 변호사 조르주 아르노아 조지스 하노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클리시 다리 근처의 땅을 구입하여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한 묘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마리의 동물이 안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유명한 개 린틴틴, 스위스 알프스 구조대 소속의 개 베리, 그리고 작가 콜레트, 위 반여묘 피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묘지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리는 추모식, 헌화 및 기념 행사 등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단순한 묘지가 아닌 공원, 박물관, 역사적인 장소로도 여깁니다. 프랑스의 동물 묘지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보호 정신을 보여주며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깊고 소중한 유대감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프랑스를 방문할 때 이곳은 독특하고 뜻깊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15위, 세계적인 향수의 수도, 프랑스. 향수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아이템이지만 18세기 이후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생산국이지만 루이 18세, 루이스 18 시대에 들어서야 향수가 상류층의 취미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이 18세는 매일 다른 향수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궁전을 향수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궁전 내 모든 물건과 시종들조차 각기 다른 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향수 문화는 인근 별표 영국, 잉글랜드, 별표과 별표 벨기에, 별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유럽 전역에 향수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향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최고의 향수 제조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별표 그레스, 별표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꽃 재배지로 향수 제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수가 프랑스와 유럽 상류층의 문화로 확립된 이후 그라스는 세계적인 향수 수도로 떠올랐으며 샤넬 노, 디올, 입생로랑, 이브즈 세인트 로렌트, 헤르메스, 랑콤, 록시탄, 갤린 등 명품 브랜드의 본고장이 되었습니다. 14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프랑스. 프랑스는 매년 9천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프랑스는 웅장한 산맥, 포도원, 유명한 랜드마크,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하며 수천 년의 와인 양조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주변 유럽 국가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남서부 지역은 포 도시와 유명한 와인 브랜드 레스 파필스 인솔리츠로 유명하며 피레네 산맥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남동부 지역은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이곳의 해안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수도 별표 파리, 별표는 매년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파리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낭만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며 별표 에펠탑, 아이펄타워, 별표과 별표 노트르담 대성당, 노터데미 커시드럴, 별표과 같은 아이코닉한 랜드마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은 생강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별표 개선문, 아크데 트리움프, 별표는 높이 50m, 폭 45m로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83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파리에서는 빵과 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13위, 정치적 이슈의 중심, 프랑스의 연금제도.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별표 세대 간 연대, 인터제너레이셔널 솔리더러티, 별표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연금기금을 납부하여 모든 프랑스 근로자들이 국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도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GDP의 별표 약 14% 별표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여 별표 코로나19 이전 98%에서 현재 112% 별표까지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근로자 2.1명이 1명이 은퇴자를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1.7명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 1.2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초 공식적으로 퇴직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2위. 비둘기 우편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 비둘기 우편은 전쟁 중 빠르고 충성스러운 비행 능력 덕분에 군사통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둘기는 종종 군사 전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약 3만 마리의 비둘기가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지나가고 현대적인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둘기 우편은 군대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약 200에서 400마리의 전문적인 비둘기 우편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전령 비둘기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프랑스의 계획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1위. 14개 아프리카 국가에 식민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1961년 이후 현재까지 14개 아프리카 국가가 이 협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 협정에는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 기니, 가봉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 협정은 프랑스의 개입과 우선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시절 프랑스가 건설한 인프라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독립 후에도 국가 외환 자산의 85%를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 14개국은 예치된 자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프랑스가 허용하는 15%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는 프랑스 은행에서 자체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그때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상업대출 금리입니다. 또한 대출액이 20%를 초과하면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14개국의 총 외환 보유고가 항상 3천억 달러로 유지된다면 프랑스가 이를 연 5% 이자로 운용할 경우 매년 약 15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의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0위. 프랑스의 독특한 인사문화. 볼키스. 프랑스를 방문한다면 프랑스 사람들이 단순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거나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볼키스를 나눈다는 점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은 습관이자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인사, 감사, 생일 축하, 새해 인사, 작별 인사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볼키스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식 볼키스를 하려면 상대방의 한쪽 볼에 자신의 볼을 살짝 대고 한 번, 반대쪽 볼에 다시 한번 대며 입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볍게 키스 소리를 내지만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위.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식 문화의 나라. 프랑스 요리는 오랫동안 예술적인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형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요리법부터 플레이팅, 음식 장식까지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또한 고급 재료, 정교한 조리법, 섬세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는 반드시 최고급 와인이 곁들여집니다. 대표적인 프랑스 요리로는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바게트, 치즈, 마카롱, 크루아상 등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프랑스 요리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 혹은 프랑스 음식을 맛본 적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8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즉위한 군주.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군주는
프랑스에서 탄생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9세, 루이스 19는 단 20분 동안 왕위에 올라 세계에서 가장 짧은 통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샤를 10세, 찰스 X는 7월 혁명으로 인해 퇴위하였고 왕위는 아들인 루이 앙투안, 루이스 안토인에게 넘어가면서 그는 루이 1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압력과 왕정을 둘러싼 반대 여론 속에서 그는 즉시 왕위를 포기하였습니다. 루이 19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즉위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루이스 필리페 왕, 루이즈 필라이프과 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필리페는 아버지가 서거한 직후 왕위에 올랐지만 약 20분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재의 기록을 가진 군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7위, 카메라폰을 발명한 나라, 프랑스. 1997년 프랑스 파리 출신의 혁신적인 발명가 별표 필리피 칸 별표은 세계 최초의 카메라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실시간 이미지 전송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결국 2005년 2억 7천만 달러의 베리사인에 매각된 라이트 서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카메라, 당시 인기 있던 모토로라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을 결합하여 사진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1994년 별표 올림푸스 별표는 별표 델티스 VC1100 델티스 VC1100 별표이라는 카메라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 전송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필립 칸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처음 보낸 사진은 갓 태어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 아닐까요? 6위, 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나라. 1901년 이후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학 인재들을 배출하며 총 15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시인이자 작가인 슐리 프루돔은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으며 이후에도 수많은 영향력 있는 문학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르네 데카르트, 린 데카르트, 볼테르, 샤를 보들레르, 찰스 버델레르, 블레이즈 파스칼, 귀스타브 플로베르, 거스테이브 플로베르, 빅토르 위고, 빅터 허고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문학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학계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 세계적인 프로사이클리스트들이 모이는 프랑스. 혹시 별표 투르 드 프랑스, 투어 데 프랑스 별표를 알고 계신가요? 이 경기를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투르 드 프랑스는 전 세계 프로사이클리스트들이 참가하는 프랑스 최대의 자전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1903년 7월 1일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1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 세기 이상의 전통을 가진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 스포츠의 상징적인 대회이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약 3,600km에 걸쳐 3주 동안 진행되며 프랑스 전역을 돌면서 때때로 인접 국가까지 포함하는 코스를 가집니다. 보통 산악 코스로 시작하여 평지 구간을 거친 후 마지막에는 파리 시내에서 결승을 치르는 형식입니다. 특히 산악 코스의 난이도는 매우 높으며 평균적으로 10km 길이의 오르막길이 있으며 경사도는 5에서 10%에 이릅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는 몽방투, 몬트벤투 코스로 해발 1912m까지 올라가는 극한의 도전 코스입니다. 이곳은 1967년 영국의 뛰어난 사이클리스트였던 톰 심슨, 이 경기 중 심장마비로 인해 생을 마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4위, 프랑스어가 300년 동안 잉글랜드의 공식 언어였던 역사. 프랑스어가 잉글랜드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된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066년 노르만 공작 윌리엄 2세, 듀크 윌리엄 2 오브 노르만디는 헤이스팅스 전투, 배틀 오브 헤이스팅스에서 잉글랜드 왕 헤럴드 2세, 킹 하롤드 2를 물리치고 같은 해 12월 25일 런던에서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확립하고 많은 노르만인들을 잉글랜드에 정착시켜 정보와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노르만 프랑스어, 노먼 프렌치, 각 귀족, 법원, 정부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프랑스어 단어가 영어에 유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잉글랜드식 이름 대신 프랑스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이름으로는 윌리엄, 로버트, 리처드 등이 유행하였으며 여성 이름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였습니다. 한편 노르만 정복 이전의 바이킹 및 크넛 정복 시기에는 지명 변화가 많았던 반면 노르만 정복 이후에는 지명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노르만인들이 잉글랜드어를 얼마나 배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역과 상업의 필요성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노르만인들 사이에 이중 언어 사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3위, 미국에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위치한 별표 자유의 여신상 스태츄 오브 리버티 별표은 미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에 선물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두 나라 간의 협력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별표 프랑스의 건축가 프레드릭 어거스트 바르톨디 별표가 설계했으며 별표 철제 구조는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브 에펠, 거스테이브 아이펄 별표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 10월 28일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4년 7월 4일 프랑스에서 미국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으며 같은 해에 미국에서 받침대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각상은 해체된 상태로 1885년 프랑스 해군 함선을 통해 미국으로 운반되었으며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일주일 넘게 항해하면서 폭풍으로 인해 위험한 순간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 10월 28일 뉴욕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리버티 아일랜드에서 공식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이후 자유의 여신상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함께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연합군의 유럽 해방작전을 홍보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밑줄 2위 프랑스에서는 매년 25,000톤의 달팽이를 소비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요리가 전통적인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25,000톤, 약 7억 마리 의 달팽이를 소비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달팽이는 3종류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중 2종류만 선택하여 요리합니다. 달팽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프랑스 미식 문화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달팽이 요리는 바로 별표 에스카고 즉 별표입니다. 이 요리는 육지 달팽이를 이용해 만든 전체 요리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르데냐, 스페인 등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별표 로마 달팽이, 로맨 스네일, 정원 달팽이, 가든 스네일, 유럽 달팽이, 유로피언 스네일, 별표를 주로 먹으며 그 맛은 해산물이나 닭고기를 연상시키는 감칠맛과 버섯 같은 은은한 신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1위 프랑스에서는 1년 365일 매일 다른 치즈를 맛볼 수 있다. 프랑스는 무려 1600종 이상의 다양한 치즈를 생산하는 치즈 대국입니다. 부드러운 치즈, 블루 치즈, 단단한 치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많은 치즈가 지역 특산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유제품을 매우 사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소비하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프랑스에 대한 흥미로운 23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